안녕하십니까. 해석이 되어야 마음에 남는다 신동영입니다. 오늘도 맹자를 원문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 한문 문법 분석을 통한 자세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손추 사항의 1장입니다. 그래서 공손추를 따서 공손추 장이 됐는데 1장이 약간 길기 때문에 단락을 1, 2, 3으로 나누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째 단락에서는 공손추가 관중과 안자, 안형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맹자가 대답하기를 관중과 안형은 왕도 정치하기 좋은 때를 만났으나 왕도 정치를 하지 않고 패도 정치로 흘렀다. 그래서 본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공손추가 또 그렇다면 문왕은 어째서 자기 뜻을 크게 일으키지 못하고 죽었습니까? 문왕은 좀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맹자가 문왕은 왕도 정치를 하려 했으나 그 반대로 때를 만나지 못한 것이다 하는 문장이 이어지고 마지막 문장 세 번째 단락에서는 지금의 제나라는 바로 왕도 정치할 때이다. 에이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중과 안형을 비판하고 문왕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지금 제 나라가 바로 왕도 정치할 때인데 그걸 못하고 있구나 하는 문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관중과 안형에 대한 비판 공부해 보겠습니다. 공손추문할 부자당로 어제 관중 안자지공 가부허호. 그래서 공손추가 물어서 말했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손추의 추는 자축인묘할 때 축으로 읽지만 인명이나 지명일 때는 추로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손추는 맹자의 제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맹자를 편찬한 사람이 공손추나 아니면 뒤에 나오는 만장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문장에서는 공손추가 제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제나라 사람들이 아주 높게 평가하는 관중과 안형을 안자를 예를 들어서 맹자에게 물어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손추 문할 이 부분이 공손추가 물어서 말하는 부분인데 부자 당로 어제. 그래서 부자하면 2인칭으로 존칭으로 선생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가끔 논어에 3인칭으로 공자를 지칭하는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보통 부자하면 상대방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자 선생님은 대화하는 상대방 맹자께서 당의 서술어로 담당하다. 목적어로 로 그러면 로는 요직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직 아주 중요한 길 요로 요직. 그래서 어제 제 나라에서 그래서 지금 맹자가 관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정문으로 선생님께서 만약
제나라에서 요직을 담당하신다면 관중 안자지공을 이 부분을 목적어로 봐서 가부허호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다. 부는 다시 부사로 다시 부로 읽습니다. 돌아오다 그러면 복으로 읽는데 부사로 다시 허가 문제인데 이거는 허락하다. 그래서 관중 안자의 공을 허락하시겠습니까? 호는 의문사. 그래서 허락하다 애매하기 때문에 기대하다. 관중과 안자의 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중 안자의 공이라는 건 관중은 제나라 환공을 도와서 정치를 잘해서 환공이 패자가 되도록 정치를 잘한 사람이다. 그래서 춘추시대에 여러 나라 중에 아주 으뜸이 되는 제후가 되도록 도와줬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제나라에 큰 공을 세운 인물로 평가받고 있고 안자는 우리 논어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영으로 나오는데 공자님께서 경공 때 제나라 경공을 찾아갔을 때 안영이 공자님의 관직을 등용하는 걸 반대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제나라 정치를 잘해서 좋은 인물로 평가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삼어찬의 사기를 보면 사기 열전에 보면 첫 번째 백이전으로 백이숙제를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관안열전으로 관중과 안연을 들어서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화차는 자기가 안영의 마부가 돼도 좋겠다 할 정도로 높이 평가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제나라 기준으로는 관중과 안자가 훌륭하게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그 공을 다시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맹자 당신이 제나라의 아주 요직을 담당해서 정치를 맡아서 펼친다면 관중 안자의 그 훌륭한 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맹자가 대답해서 말하기를 자하면 이런 경우는 당신 또 2인칭으로 스승이 제자를 지칭할 때 당신 너 할 때 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는 성은 진실로 부사로 제인이다. 그래서 명사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 자가 주어가 되고 제인이다 명사 서술어로 제나라 사람이다. 그래서 자성 제인하면 고사성어로 견문이 좁고 고루한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또 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맹자편에 나오는 그런 뜻으로 자성제인, 견문이 좁고 고루한 사람이다. 알다, 관중 안자를 알 뿐이다. 이는 뭐뭐 할 뿐이다. 관중과 안자를 알 뿐이구나. 진실로 너는 제나라 사람일 뿐이구나. 관중과 안자밖에 모르는구나. 그래서 제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관중과 안자가 훌륭하지만 그러나 맹자의 의나 아니면 이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정적 인물이다. 그래서 훌륭할 거 하나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관중과 안자의 공을 다시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묻는 질문이 참 마땅치 않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맹자가 계속 이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시를 들어서 예시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맹자가 예를 들어서 혹 어떤 사람이 물었다 혹은 누구누구에게 증서에게 물어서 말하기를. 그래서 증서는 주자주에 보면 증자의 손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으로 받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자의 아들이다, 둘째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증서 어떤 사람이 증자의 아들에게 물어서 말하기를 오자하면 요 자도 2인칭 당신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는 아주 친밀감의 표현으로 나의 당신 그래서 그냥 당신 하면 아주 가까운 사이에 부르는 오자의 2인칭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자 당신과 여는 더불어 자로 숙현 그래서 누가 어딘가요? 그래서 A 나오고 더불어 여가 나오고 B가 나오고 숙이 나오면 의문사 숙이 나와서 하면 선택 의문문이 돼서 A와 B 중에 누가 무엇 합니까? 당신과 자로 둘 중에 누가 어집니까? 현명합니까? 어떤 사람이 증자의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증서가 축, 연왈, 그래서 연은 무엇 하는 모양, 그래서 형용사와 전미사로 보고 축은 찰축자인데 펄쩍 뛰는 모양, 그래서 가당치 않다, 아는 모양, 불안한 모양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증서가 깜짝 놀라서 말하기를 오 선자하면 아버지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 나의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가 뭐뭐 하는 왜 하는 그래서 플러스 동사가 나옵니다. 동사. 그래서 동사하는 그래서 왜는 두려워하는 바이다. 그래서 그것은 요 주어가 생략됐는데 그것은 자로와 비교되는 것. 자로와 비교하는 것은 나의 아버지가 두려워하는 바이다. 이쪽 바가 명사기 때문에 여기도 명사 서술어로 주어는 자로와 비교되는 것은 나의 아버지가 두려워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 증자가 있고 그 다음에 증서가 있는데 증서에게 자로를 비교해서 누가 어집니까? 그러니 증서가 말도 안 된다. 자로는 우리 아버지 증자보다 높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로를 이렇게 올려서 깜짝 놀라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 왈은 여기 혹자가 또 물어보는 말입니다. 그래서 연즉 오자와 관중은 숙현 누가 어집니까? 그래서 오자와 자로는 누가 어집니까? 물어봤는데 증자의 아들 증서에게 자로를 물어봤더니 자로는 내가 우리 아버지도 두려워하는 바입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관중을 물어봤습니다. 관중, 증서 당신과 관중 중에 누가 어집니까? 그러자 증서가 불연하면 요 불자 발끈하다, 발끈하여 아니면 기분 상하여, 기분 나쁘게, 불열 기쁘지 않게, 기뻐하지 않고 말하기를. 그래서 이는 당신, 또 2인칭입니다. 2인칭. 당신은 어찌. 여기 증은 이에 곧 도대체 부사로 해석을 하고, 비교하다, 여기 동사입니다. 비교하다. 목적어 나를 어느 누구누구와 비교 대상 관중과 비교하십니까? 그래서 자로와 비교할 때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깜짝 놀라고, 그다음에 관중과 비교해서는 기뻐하지 않고 기분 나쁘면서 말하기를 도대체 어찌 나를 관중 같은 사람에게 비교합니까? 관중 득군 엽히기전에서 관중이 얻다 임금을 얻다는 건 임금의 신임을 얻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중이 임금의 신임을 얻은 것이 엽히하면 이와 같이 부사로, 기도 부사로 그렇게 전하면 한결같았다. 한결같다가 서술어로, 형용사 서술어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중이 임금의 신임 얻는 것이 이와 같이 그렇게 한결같았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자가 오로지 하다, 동사로 해석이 되려면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목적어. 그래서 이 부분은 관중이 신임 얻는 것을 목적어로 이와 같이 오로지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신임 얻는 것을 하지 않고 관중이 신임을 얻자. 자, 국정을 전행했다, 오로지 했다. 그래서 국정을 목적으로 하기도 하고, 신임 얻는 것을 목적으로도 하기도 하고, 한결같다를 서술어로 형용사로 해서 앞에를 주어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행호 국정에서 여기 주어는 관중이 생략됐는데, 관중이 국정을 행하는 것이 이와 같이 오래 되었다. 형용사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관중이 국정을 행하는 것을 여기를 목적어로 보고 이와 같이 오래 하였다. 동사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 해석하면 해석이 좀 엉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를 주어로 하면 전과 구를 형용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전과 구를 동사로 해석을 하려면 목적어를 국정을 행하는 것을 아니면 임금의 신임을 얻는 것을 오로지 하고 전행했다, 오래 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렬하면 관중의 공렬, 관중의 공의 그 빛남이, 그래서 이 부분 관중이 신임을 얻어서 그 전행을 해서 오로지 하고
국정을 또 행함에 있어서 그렇게 오래 했는데 요 역접으로 그러나 관중의 공의 빛남은 옆이 이와 같이 그렇게 낮다, 비루하다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당신은 혹자 물어본 사람은 어찌 이에 곧 비교합니까? 나를 이와 같이 어시하면 이 부분 똑같이 나왔습니다. 관중이 어시로 바뀌어서 관중과 이와 같은 사람, 관중과 비교를 합니까? 그래서 홍문호 증서왈부터 이 부분까지가 예시로 맹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관중과 안자의 공을 다시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말에 너는 참 관중과 안자밖에 모르는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이 증서에게 자로를 비교하자 깜짝 놀라고 그건 두려운 바이다 그랬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이 증서에게 관중과 비교를 하자 관중은 마땅치 않은 사람인데 어찌 나를 관중에 비교하는가? 관중은 임금의 신임을 오로지 했고 그리고 국정을 오래 했으나 그 공은 아주 비루해서 왕도 정치를 못하고 패도 정치를 했을 뿐인데 어찌 나를 이와 같은 사람에게 비교하는가 하는 증서와 어떤 혹자의 대화 내용을 예시로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왈하면 이게 맹자의 말입니다. 맹자.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맹자왈 자성제인냐 이어지고 이 부분도 계속 맹자의 말이지만 그래서 예시가 끝나고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맹자가 이어서 말하기를 관중은 주어로 증서소지 불이한데 그래서 소하면 뭐뭐 하는 바 불이 증서가 불이하는 바이다. 그래서 요 위는 비교되다. 그래서 증서가 비교되지 않는 바이다. 관중은 증서도 비교하기를 꺼려하는 비교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데 자 너는 공손추 너는 위야 원지호 그래서 위아를 이렇게 묶고 1번 나를 위하여 그것을 원하는가 그것을 비교하는 것을 원하는가 이렇게 나를 위하여 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위를 여기다. 내가 그것을 원할까 생각하는가 그래서 요 원지를 목적어로 그래서 내가 그것을 원한다고 여기는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세 번째로 위를 말하다. 내가 그것을 원한다고 말하는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맹자의 말은 증서도 비교되고 싶어 하지 않는데 너는 어찌 나를 관중에 비교를 하는가? 그러자 여기 왈은 공손추의 말입니다. 관중은 주어로 이 기군으로 패하게 하고 그래서 패자가 되게 하다. 패권을 차지하게 하다. 쉽게 말해서 여러 제후들 중에 드러나게 뛰어나다고 드러나게 하다. 또 안자는 또한 안영은 이 기군으로 하여금
또 드러나게 하다, 돋보이게 하다. 정치를 잘해서 그 임금으로 제후로 하여금 드러나게 했는데 관중과 안자는 유는 오히려 부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부족합니까? 위는 비교하기에 여는 의문사로 의문사 여와 같이 쓴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손주가 볼 때는 제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관중은 제 나라 임금을 패자가 되게 하고 안영은 또 제 나라 임금을 아주 돋보이게 했는데 그런 공이 있는데 관중 안자를 이렇게 비교하기 꺼려할 정도로 비교하기 부끄러워할 정도로 부족합니까? 비교하기에 부족합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왈하면 맹자의 말입니다. 맹자가 이제왕하면 이렇게 묶어서 제 나라로서 요 제 나라는 그때의 관중과 안영이 살았던 그때의 제 나라로서 왕은 왕노릇하다. 왕도 정치하다. 인정을 베풀고 하게 하는 것이 유하면 같을려 같다. 아니면 같다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B와 같다. 왕도 정치하는 것은 반수와 같다. 그래서 반수는 반장으로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반장 우리가 많이 쓰는데 손바닥 뒤집다, 손 뒤집다, 손바닥 뒤집는 것 같다 그러면 쉽다. 그래서 관중과 안영이 살았을 때의 제 나라로서 왕도 정치하기가 아주 손바닥 뒤집듯이 쉬웠는데 관중과 안자는 왕도 정치를 하지 않고 단순히 패도 정치에 머물렀다. 그래서 제 나라에서 보기에는 훌륭하다 할 수 있지만 인과 의, 왕도 정치 기준에서 볼 때는 못 미치는 비교 대상이 되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사람들이다 하는 맹자의 말입니다. 오늘 공부하신 공손투상의 1장의 첫째 문단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손추가 물어서 말하기를 부자 맹자께서 담당하다로 요직을 제 나라에서 요직을 담당한다면 가정문으로 해석해서 관중과 안자의 공을 다시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목적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갔다. 관중과 안자의 공을 다시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맹자가 말하기를 너는 진실로 제 나라 사람이구나. 제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관중과 안자를 알 뿐이구나. 견문이 좁고 편협되구나. 어떤 사람이 증자의 아들 증서에게 말하기를 증서 당신과 자로 중에 누가 현명한가요? 묻자 증서가 깜짝 놀라서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도 두려워하는 바 자로와 비교하기는 나의 두려워하는 바인데 내가 어찌 자로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자 혹자가 또 물어서 연즉 그렇다면 당신과 관중 중에 누가 어딥니까? 누가 현명합니까? 그러자 증서가 또 아주 못마땅하게 기쁘지 않아서 말하기를 당신은 어찌 도대체 나를 관중에게
비교하는가? 기분 나쁘다. 관중에게 비교하는 것이 관중은 그 임금의 신임을 얻기를 이와 같이 아주 오로지 했고 관중이 임금의 신임을 얻은 것이 이와 같이 한결같았고 관중이 국정을 행하는 것을 이와 같이 오래 했고 관중이 국정을 행하는 것이 이와 같이 오래되었고 관중의 공렬이 이와 같이 아주 비루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찌 도대체 나를 이와 같은 사람과 관중과 비교합니까? 그런 말이 있는데 맹자가 계속 이어서 관중은 증서도 비교되기 싫어하는 비교되지 않는 바의 사람인데 당신은 나를 위하여 그 비교됨을 원합니까? 그래서 당신 공손추 제자, 공손추 당신은 나를 위하여 아니면 내가 그것을 원한다고 여깁니까? 내가 그것을 원한다고 말합니까? 그러자 공손추가 관중은 그 제후 임금으로서 패자가 되게 하고 안자는 그 제후로서 드러나게 했는데 관중 안자는 오히려 여기는 오히려 부사로 비교되기가 부족합니까? 그러자 맹자의 말입니다. 그때의 제나라로서 왕노릇, 왕도 정치하는 것은 반수와 같다. 여반장이다. 손바닥 뒤집는 것과 같다. 아주 쉬운 일이었는데 그걸 하지 않고 패도 정치에 머물렀으니 비교 대상이 되고 싶지 않은 인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단에서는 공손추가 그렇다면 문왕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제 뜻을 펼치지 못하고 죽었는데 문왕은 또 부족합니까? 물어본 부분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맹자의 대답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맹자 공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